자, 이번 시간 우리 나만의 문학편 관동별곡에 대해서 해봅시다. 상당히 긴 작품입니다. 긴데 또 너무 중요한 작품이지. 우리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관동별곡 모른다면 그건 거의 뭐 간첩이죠, 간첩. 그래서 이 작품은 꼭 알아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국어교과서도 실려 있고요. 그 다음 고3 때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가끔 나오니까 꼭 제대로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페이지는 139페이지고요. 글의 장르는 가사입니다. 가사. 우리 가사 했죠? 우리 선생님이 상충곡 하기 전에 우리 가사 기본 개념 했고요. 일단 이 작품은 정철이 지금 전라남도 창평에 유배가 있는데 그 유배지에서 이제 임금께서 이제 그만 유배하고 너 잠시 강원도 관찰사를 갔다 와라 해서 관동 지역, 관동은 이제 우리 이제 강원도겠죠. 그래서 강원도를 이제 기행하고 쓴 겁니다. 업무를 위해서 갔죠. 한마디로 관찰사를 위해서 갔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딘가를 가는 거는 기행이기 때문에 이거 글의 장르는 기행 가사입니다. 무슨 가사라고요? 가사는 우리가 알고 있었죠. 기행 가사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왜 이거를 썼냐면 여기서 나는 요 기행의 기행문이라고 우리 들어봤죠. 이 기행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싶어요. 얘들아, 우리 기행문의 3요소에 대해서 혹시 아니? 기행문의 3요소는 뭐가 있죠? 여정, 또 견문, 또 감상, 요렇게 이게 바로 기행문의 3요소입니다. 자, 여정은 뭐냐? 여정은 장소입니다. 장소의 이동이죠. 견문은 보고 듣다, 보고 듣다. 그 다음에 감상은 느끼다, 요렇게. 그래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뭘 느끼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당연히 너희들이 봤을 때는 여정, 견문, 감상 중에 포인트, 핵심은 어딜 것 같니? 뭘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니? 여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어디 가서 뭐 보고 뭐 듣고 어디 가서 뭐 느끼고 그래서 이제부터 선생님은 여정 위주로 갈 거고 그 여정에는 형광펜으로 칠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형광펜으로 칠하든 네모칸을 치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 관동별곡은 장소가 2군데 정도를 크게 나와. 크게 2군데야. 자주 그러는데 말고 일단은 금강산을 먼저 갑니다. 아주 크게 금강산 갔다가 금강산에서 자연의 즐거움도 느끼며 또 어떤 임금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내 신하로서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 이런 선정의 포부 이런 것도 느끼고 그 다음 이제 동해로 빠집니다. 동해 가서 이제 신선의 신선과 관련된 좀 도교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금강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길어서 그래서 일단 금강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스트레이트로 금강산을 끝내겠죠. 자, 관동별곡 들어가도록 하죠. 강우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다. 자, 중림 네모 치시고요. 형광펜 칠하고 장소입니다. 자, 요거 선생님이 요 강우의 병이 깊어 묶어볼게요. 우리 강우란 단어 알죠? 강우는 뭡니까? 자연입니다. 오케이, 자연. 자연에 병이 들어. 자, 병이 깊어인데 이거 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화자가 지금 아프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지금 화자 아프지 않아요. 화자 아프지 않습니다. 자연의 병이 깊어가 아니라 이거를 좀 더 돌려서 가면 너무 자연을 사랑해서 그게 내가 병이 됐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자연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병이 됐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디서 지냈다? 중림에 있었다. 중림 이콜 전라도 창평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이거 유배지. 유배. 얘가 당파 싸움에서 져서 유배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학작품에다가 내가 유배 가서 창평에서 지내는데 이러 좀 민망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내가 창평에서 자연을 즐기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임금께서 관동 800리 방면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거야. 즉 누가? 왕이. 요 앞에 생략된 단어 임금께서 관동 800 방면을 맡기셨다. 즉 유배를 풀어줬다 이거지. 와, 성은이 갈수록 망극합니다. 임금님 땡큐 베리 감사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남 창평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갈까요? 연추문을 달려가서. 자, 연추문은 경복궁에 있는 문인데 스톱. 자, 뭘 스톱합니까? 여기 부분, 요 사이 부분. 자, 요 사이 부분 보면요 이 위에까지는 어디 있었죠?
전라남도 창평에 있었죠. 갑자기 경복궁은 어디 있니? 서울 있죠. 서울 한양이죠. 그러면 얘는 전라도 창평에서 한양까지 오는 과정이 이렇게 우리가 그림 그렸을 때 전라도 창평에서 한양까지 온 과정이 없죠. 그렇죠. 이 이동 경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략됐습니다. 생략과 압축을 통해서 속도감이 상당히 빠르죠. 괜찮습니까? 뭘 생략했어요? 전라도 창평에서 한양까지 오는 과정을 생략했어요. 사실 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지? 강원도 간 게 중요한 거잖아. 아무튼 연추문을 달려가서 경해남분 바라보며 왕에게 하직하고 물러났더니 임금께서 주신 마패가 앞에 있구나. 그죠? 전라도 창평에서 바로 강원도 갈 수 없어요. 임명장, 마패를 받고 가야 되니까 서울 들렸다 갑니다. 자, 이제 이동합니다. 강원도로 출발할까요? 평구까지 갔어요. 양주예요. 가서 말을 갈아타고 흑슈로 들어갑니다. 흑슈는 여주입니다. 섬강은 어디인가? 섬강은 원주에 있고요. 치악산이 여기구나. 치악은 원주입니다. 그래서 원주까지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첫 번째 문단은 상당히 뭐 위주지? 여정 위주지. 그지? 여정 위주로 속도감이 상당히 빠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소양강 흐르는 물이 어디로 흐른단 말인가 라고 얘기했어요. 자, 선생님이 뭔가 하나를 얘기 안 했는데 앞에 원래 스타트부터 원래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사자성어 퍼레이드가 나옵니다. 사자성어 아니면은 뭐 다양한 한자성어 퍼레이드가 나오는데 선생님 요거를 여기다가 잠깐 너희들 좀 적을게. 여기다가 먼저 첫 번째 중요한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 첫 번째 연군지정이란 단어를 알아야 돼. 연군지정. 요런 단어 알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연군지정은 그리워할 연, 임금군. 지정은 마음이죠. 해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자, 요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국지정입니다. 우국지정. 자, 우국지정. 자, 지정이란 단어 이제 알겠죠? 마음이야. 우국은 근심 우자의 나라국, 즉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정의 포부인데, 자, 선정의 포부. 이건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정, 선한 정치,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 이게 됩니다. 하겠다는 다짐. 이게 되고요. 자, 네 번째는 자, 누굴 위해서 좋은 정치할까? 임금? 아닙니다. 백성을 위해서죠.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그래서 우리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맥수지탄이란 단어도 알아야 돼요. 맥수지탄 한 군데 나와요. 얘는 이제 나라를 잃은 슬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한 그 상황에서 슬픔을 느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 5가지 요 사자성어 그 다음에 어떤 단어는 좀 우리가 정리하고 가고요. 이제부터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거기에 어디가 요게 쓰였는지 요거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갈게요. 자, 이제 갑니다. 자, 소양강 흐르는 물이 어디로 흐른단 말인가? 자, 소양강 줄치고요. 자, 여기 옆에서 써야 될 게 있어요. 소양강은 이제 춘천에 있는데 거기 소양강 물이 어디로 흐른단 말인가? 어디로 흐를까요? 소양강은 한강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작가 정철이 몰라서 물어볼까? 아니, 알아. 그럼 정철은 소양강을 보며 이렇게 원래는 얘기한 거야. 야, 이 소양강 물 이게 어디로 흐르냐? 한강으로 흐르겠지. 한강으로 흐르는 거 보니 임금님이 보고 싶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소양강에서 화자가 느끼는 감정은 적혀있지만 한 번 더 쓸게요. 연군지정이고요. 그 다음 갑니다. 고신거국. 자, 고신거국은 누구냐? 고신거국은 임금 곁을 떠난 외로운 신하의 콜 화자입니다. 내가 백발이 많다. 백발은 고민이에요. 고민이 많다. 그럼 뭐에 대한 고민할까요? 나라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국지정.
지정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양강에서 느낀 감정 뭡니까? 두 개, 연군지정과 우국지정 느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동주에서 밤을 새어서 동주 줄치고요. 북관정에 올라갔어요. 북관정 줄치고 북관정에 올라갔더니 또 묶을까요? 삼각산 제일봉이 잘하면 볼 것 같다. 자, 삼각산은 북한산입니다. 북한산은 서울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북관정에, 지금 북관정 강원도죠. 강원도 북관정에 올라갔더니 북한산 제일 꼭대기가 잘하면 볼 것 같다. 보일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야, 어떻게 강원도에서 서울이 보이냐? 말도 안 되지. 그럼 북한산이면 서울에 있는 산 중에서 제일 꼭대기면 서울에 있는 산 중에 제일 높은 거 누구야? 임금이죠. 그래서 삼각산 제일봉은 누굴 얘기합니까?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왕이 잘하면 볼 것 같다가 아니라 보고 싶다. 그래서 얘가 어디 북관정에서 느낀 게 바로 뭡니까? 연군 지정 이렇게 느낀 겁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어디 갑니까? 궁왕대걸터를 갔어요. 궁왕대걸터는 궁의 왕의 대걸터입니다. 이미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겠죠. 옛날 사람이니까. 대걸터에 갔더니 궁왕대걸터에 갔더니 오작 까마귀 까치가 지지배배 울고 있어요. 야, 까마귀 까치야. 오작은 까마귀 까치. 너희들은 옛날 나라 궁의 왕의 나라의 흥과 망을 알고 오냐 모르고 오냐. 아이고, 갑자기 망한 나라에 오니까 나도 갑자기 슬픔이 느껴진다. 그래서 맥수 지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갈게요. 1번 문단은 창평에서 지내다가 임금께서 강원도 800리 맡기셔서 땡큐를 감사하고 한양에 왔다가 평구, 흑수, 섬강, 치약을 갔죠. 그래서 여정 위주로 갔다면 2번 문단 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소양강 갔어. 느낀 감정 두 개 얘기해봐. 연군지정, 우국지정. 그죠? 동주 갔고 북관정에 올라서 북관정에서 화자 느낀 감정 뭐야? 연군지정. 그 다음에 궁예왕 대걸태 같이 거기서 느낀 감정 뭐야? 맥수지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뒤에 보면 하나 더 있는데 일단 그래도 여기까지 보고 하나만 뒷장까지 더 가볼게요. 그 다음 갑니다. 회양. 네 이름이 마침 갔구나. 회양 줄치고요. 자, 회양도 갔어요. 네 이름이 마침 갔다. 뭐랑 같은데 내가 예전에 책을 통해 읽었던 한나라의 회양이란 곳과 이름이 같구나. 이런 뜻이야. 그럼 내가 한나라 회양이란 것을 어떻게 책을 통해 알았냐? 거기 한나라 회양에는 급장류라는 성주가 있었는데 정치를 너무 잘했대. 그래서 완전 태평성대였대. 그래서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서 그 책을 읽었는데 강원도 왔는데 여기도 회양이 있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오케이? 급장류의 모습을 급장류 동그라미 급장류의 모습을 여기서 이 모습을 여기서 다시 볼 것인가? 즉 다시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야. 그 급장류를 내가 중국에서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야? 아니죠. 이미 급장류는 죽었어. 옛날 사람이야. 그럼 뭐야? 나도 이곳에서 급장류처럼 정치를 잘하겠다. 그래서 뭐의 포부? 선정의 포부. 오케이? 무슨 정신? 애민정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급장류는 누가 되는 거야? 결국은 화자가 되는 거죠. 나가 되는 거지. 내가 급장류처럼 열심히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오면요. 소양강에서 느끼는 감정 두 개, 연군지정, 우국지정. 북관정에서 느낀 감정 하나, 연군지정. 궁예왕 대걸태에서 느낀 감정 하나, 맥수지탄. 회양에서 느낀 감정 뭡니까? 선정의 포부, 애민정신. 이렇게 하면 되고 하나만 더 선생님이 딴 거 질문해 볼게.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화자를 상징하는 단어 두 개 찾아봐. 화자, 정처를 상징하는 단어. 첫 번째 뭡니까? 고신거구. 그치? 임금 곁을 떠난 외로운 신하 되고요. 두 번째 뭡니까? 급장류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질문. 임금을 상징하는 단어 하나 찾아봐. 임금 상징하는 단어 뭐야? 삼각산, 제일봉.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문단 끝났네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영중은 무사하고 가명 안은 무사하고. 선생님 가명이 뭐예요? 옛날 사또가 있었던 그냥 아주 중심 도시겠죠? 그건 무사하고 시절은 3월입니다. 자, 3월 계절 나왔죠? 화천 시냇물이 풍악으로 뻗어 있어요. 자, 풍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풍악은 금강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이 도시는 아무 일이 없고 3월이고 시냇물이 금강산으로 흐른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원래 풍악산은 금강산의
가을 이름일 거야. 가을, 이게 단풍할 때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3월이잖아, 그지? 근데 왜 이렇게 풍악이라고 얘기했을까? 원래는 봄이 개골산인가 그럴 텐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금강산 하면 딱 가을이 가장 아름답지 않겠냐? 단풍이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풍악으로 적은 이유는 뭡니까?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가을의 이름을 끌고 온 겁니다. 지금 계절은 3월이니까 봄이에요. 봄에는 풍악산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이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시냇물이 풍악산으로 뻗어요. 금강산으로 여행 장비를 다 버리고 되게 간단하게 가는 거죠. 돌길을 막대 짚어요. 자, 이제 드디어 금강산을 들어갔습니다. 백천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와서, 자, 만폭동 줄치고요. 이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만폭동에 뭐가 있냐면 만폭동 폭포가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폭포의 아름다움을 예찬할 건데 가볼까요?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꼬리. 자, 같은 뭡니까? 직유법, 그죠? 그럼 어디까지가 직유법입니까? 은 같은, 옥 같은, 이게 직유법이죠? 무지개와 용의꼬리는 뭐냐? 그러면 무지개와 용의꼬리 뭐냐? 이거는 은유법입니다. 이거는 은유법. 이거 뭘 상징하죠? 폭포를 상징합니다. 폭포. 만폭동 들어가면요, 만폭동 폭포 되게 아름다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폭포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꼬리. 여기 가운데 잘라서 요게 무슨 법입니까? 대꾸법. 리듬이 똑같죠? 대꾸법. 그 다음 갑니다. 섣돌면서 뿜는 소리. 뭐야? 그 폭포가 쏟아지면서 뿜어내는 소리가, 소리 무슨 감각? 청각적으로 들었지? 심리 밖에서도 잦았다, 들렸다. 심리 밖에서, 멀리서 들었다, 원경. 그치? 들을 때는, 심리 밖에서 들을 때는 우레소리, 번개소리 같았는데 와서 보니까 근경, 보니까 눈 같다, 시각. 그래서 와서 보니까 눈이 내린 것 같다. 자, 눈,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눈도 우리가 겨울이다가 아니라 폭포입니다. 폭포. 그래서 얘도 은유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요거 여기까지 폭포 이야기죠. 다양한 수사법 좀 더 줄여서 비유를 하자. 비유와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뭐에? 만폭동 폭포의 아름다움 예찬,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다양한 비유와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폭포의 아름다움을 예찬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폭동 갔고요. 그 다음 어디 간지 볼까요? 금강대 올라갔습니다. 맨 위에 학이 새끼를 이제 낳고 있어요. 학이 있네요. 춘풍 옥적성. 여기서 춘풍은 옥적성, 똑같은 말이야. 봄바람, 피리 소리 같은 봄바람에 잠을 깨서, 누가 잠을 깼습니까? 학이 잠을 깬 거야. 그래서 호의현상, 이콜 학입니다. 학이 방공, 공중에 솟았더니 서호예주인. 서호예주인은 옛날에 인포라는 애가 있었어요. 인포. 학이랑 같이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인포가 올 수 없겠죠? 자기를 얘기합니다. 화자. 나를 반기는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금강대 가서는 무엇을 봤다? 학을 봤다. 그래서 학이 나를 반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뭡니까? 만폭동 가서 폭포를 봤고요. 그 다음 금강대 가서 학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 다음 갑니다. 소향로와 대향로를, 이거는 금강산 3봉우리입니다. 그래서 소향로 봉우리 할 때 봉이죠. 봉우리와 대향로 봉우리를 눈 아래로 굽어보고, 눈 아래로 본다는 얘기는 이 소향로 대향로보다 더 위쪽에 있다는 얘기죠. 전향사 진월대로 올라서, 자, 정향사라는 절 위에 있는, 옆에 있는 진월대로 올라서 앉은 말이, 앉았더니 여산은 중국에 있는 산이야. 중국에 있는 여산같이, 중국에 있는 여산의 참모습이 여기서 보인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얘가 지금 금강산에 있는 진월대에 앉으면 중국에 있는 여산이 보인단 말이야? 아니야. 여산은 중국에서 진짜 아름답기로 유명한 산이래. 그래서 여산의 모습이 여기서도 보인다 이런 뜻이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산만큼 금강산이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와, 이제부터 금강산의 아름다움 이제 막 얘기할 겁니다. 조아옹이 조물주가 헌사하다, 대단하다. 뭐가 대단해? 그 금강산 봉우리를 만든 조물주의 솜씨가 날아가거든 뛰지나 말든가 그 금강산의 산 봉우리들이 날아가는 모습 같고 뛰어가는 모습 같고 서 있거든 솟지나 말던가 서 있는 모습 같고 솟아 있는 모습 같고 그 다음 또 부용을 꽂아 놓은 것 같아. 부용 연꽃을 꽂아 놓은 것 같아. 부용 이콜 연꽃. 그 다음에 백옥 구슬을 묶어 놓은 것 같아. 자, 비유법이죠. 뭐를 비유했어요? 다양한 산봉우리들을 이렇게 비유했죠. 동해를 박차는 것 같아. 동해를 박차는 것 같아. 이건 이제 아무래도 동적이죠. 동적. 움직이는. 그 다음에 북구뼈를 떠받치는 것 같아. 이거 약간 정적이죠. 어쨌든 핵심 뭐다? 산봉우리의 모양이 되게 다양하다. 여기까지 다양한 산봉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 갑니다. 그런 산봉우리 중에서 두 개의 산봉우리 지금부터 얘기할 겁니다. 높아 보인다 망고대. 자, 망고대. 야, 저게 망고대인가? 진짜 높다 저거. 외로웠다 혈망봉. 외로워 보인다 혈망봉. 그러니까 다른 산봉우리들과 조금 떨어져서 서 있나 봐. 그래서 야, 저게 뭐야? 저게 망고대야? 진짜 높다. 저기 혼자 서 있는 거 저건 뭐야? 저건 혈망봉이야? 외로워 보인다 이런 뜻이야. 하늘을 추미러. 하늘 동그라미. 하늘은 누구겠니? 왕이겠지? 왕을 향해 무슨 일을 사루리라 말하려고 천만겁 오랜 시간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니. 선생님이 이걸 해석하면 다시 망고대와 혈망봉은 하늘 임금을 향해 무슨 일을 말하려고 오랜 시간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 충신과도 같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망고대와 혈망봉을 통해 누구의 모습을? 충신의 모습을 떠올린다. 이렇게. 그래서 망고대 혈망봉 누구예요? 얘는 충신이다. 이렇게 충신의 모습을 떠올린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야, 너구나. 너여이고 너구나란 건데 그냥 너 대단하다, 멋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너 같은 애들이 또 있을까? 정말 멋지다. 그래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향사 진월대에서 다양한 산봉우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했고 그 다양한 산봉우리 중에서 망고대와 혈망봉을 충신의 모습에 비유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심대 올랐어요. 이제 계심대 갔습니다. 중양성을 바라봅니다. 얘들아, 계심대 가서 화자는 중양성을 바라보는 거지 중양성은 가지 않았습니다. 화자는 계심대 있어요. 12,000봉을 넉넉히 셀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계심대에서도 다양한 금강산의 산봉우리를 보고 있죠. 산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산봉우리 끝마다 있는 기운들 맑거든 좋지나 말던가, 즉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던가,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던가. 뭔 뜻이야? 맑고 깨끗하다. 그냥 계심대에서 본 금강산의 산봉우리의 모습이 맑고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저 기운을, 저 맑고 깨끗한 기운을 흩어서 뽑아내서 인거를 만들고 싶다. 인거 이콜 사람들을 만들고 싶다. 그럼 그 사람들을 어디다 쓰려고? 나라를 위해 쓰려고. 그래서 우국지정, 여기서 우리가 우국지정이라는 어떤 단어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모양도 끝이 없고 동작도 다양하다. 이 세상에 만들어질 때, 저 산봉우리들이 만들어질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겠지만, 그죠? 이제 와서 보니까 유정,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든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보면요, 계심대죠. 계심대에 올라서 중양성을 바라본 겁니다. 중양성을 바라보니 금강산 12,000봉을 셀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은 산봉우리가 있다. 그 산봉우리 끝마다 있는 기운들이 맑고 깨끗하다. 그 기운을 뽑아서 충신을 만들어 나라를 위해 쓰고 싶다. 정말 모양이 다양하구나. 이 세상 생길 때 자연스럽게 생겼겠지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가 누굽니까? 자, 비로봉도 화자가 가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칠하지 않고 있죠?
화자는 그럼 계속 어디 있어요? 계심대에 있습니다. 계심대에서 앞을 바라보면 중향성이 보이고 옆으로 틀면 비로봉이 보입니다. 근데 비로봉은 그 금강산 산보리 중에서 진짜 높은 봉우리래. 그래서 비로봉이 되게 높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야, 비로봉 저 꼭대기에 누가 올라가 봤을까? 왜? 너무 높아. 난 안 갔어. 동산태산, 중국에 있는 동산태산과 저 비로봉 중에 어디가 더 높을까? 니네 동산태산 알아? 태산이라는 거 우리 시조에도 있는데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의 산이다. 우리 앞에 시조에서 기타에서 했었는데 아무튼 중국에 있는 동산태산과 비로봉 중 어디가 더 높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얘는 공자를 떠올려. 중국, 노국은 중국이야. 노나라. 중국이 좁은 거 우리는 모르는데 어찌하여 공자는 넓고 넓은 천하를 적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이게 뭔 말이야? 화자는 계심대에서 중향성을 바라보다가 그지? 그 다음 이제 비로봉 바라보고 비로봉이 정말 높다 하면서 끌고 온 게 뭐야? 중국에 있는 동산태산과 비교했지. 그러면서 이제 얘는 누굴 떠오르냐면 이제는 공자를 떠올려. 공자가 중국에 있는 동산인가 태산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했대. 뭐라고 그래? 세상이 참 좁구나, 작구나라고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대. 괜찮니? 그래서 나는 이거는 연상된 거지. 나는 비로봉이 높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동산태산을 끌고 왔는데 그만큼 높다. 근데 동산태산을 끌고 오니 갑자기 또 떠오른 인물이 누구야? 공자가 떠오른 거야. 그래서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 뭐라고? 이 세상이 참 좁구나. 이 넓은 천하가 어찌 이렇게 좁단 말인가. 이거는 공자가 얘기한 거야. 다시 정리할게요.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누군가 중국에 있는 동산태산과 저 비로봉 어디가 높을까? 중국에 있는 동산태산 생각하니까 공자가 생각하네. 우리는 중국만 해도 되게 넓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공자는 넓고 넓은 천하를 작다고 저 산에서 이야기했을까? 이런 뜻이야. 뭔 말이 되죠? 와, 저 경지 이콜 공자와 같은 저 경지를 그 높고 높은 호연지기야. 이 경지 이콜 호연지기. 호연지가 뭐냐면요. 마음속에 아주 마음이 크고 넓다란 뜻이야. 얘들아, 마음이 크고 넓어야 이 세상을 좁다라고 참 작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자의 그 호연지기를 내가 어찌하면 알 수 있을까? 그 경지까지 오르지 못하거든 내려가는 게 이상하겠냐? 나는 공자의 경지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계심대에서 중향성 바라보고 수많은 산봉우리들 얘기했고 또 비로봉을 바라보며 동산태산과 저 비로봉이 어디가 더 높을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동산에 올라가서 세상이 좁다고 얘기한 공자를 떠오르며 그런 공자의 호연지기를 내가 따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 찾아갑니다. 사자봉 갔습니다. 그 앞에 너럭 바위가 있고 그 앞에 활용소 시냇물이 있구나. 자, 사자봉 앞에 시냇물 있으니까 사실 얘네들은 그냥 세임 같게 봐도 됩니다. 시냇물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밑줄 쳐야 될 것 같아요. 천년노룡 줄 쳐봐. 그 다음에 창에 줄 쳐봐. 그 다음에 풍운 줄 치고요. 그 다음에 삼이루 줄 치고요. 마지막에 묶어주세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가볼까요? 자,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활용소 시냇물이 있는데 천년노룡이 자 뜻이 두 개가 됩니다. 이거 중의법이죠. 무슨 법이요? 우리 뜻 두 개 있는 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이제부터 중의법 들어갑니다. 첫 번째 뜻은 뭐냐? 첫 번째 뜻은 시냇물입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로만 해석할게요. 그 활용소 시냇물이 굽이굽이 흘러서 주야 밤낮 흘러서 창에는 넓은 바다야. 큰 바다까지 흘러가서 풍운 바람과 구름이 언제 돼서 삼이루 큰 비를 내릴 수 있을까? 큰 비가 되면 음지에 있는 그늘에 있는 풀을 다 살려내렴 해서 활용소에 흐르는 시냇물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냇물아 네가 언제 흘러서 바람과 구름이 돼서 언제 큰 비를 내릴 거니 큰 비가 돼서 내리면 음지에 있는 풀을 다 살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중의법이니까 두 번째로 해석하면 다른 색으로 할게요. 화자입니다. 내가
내가 굽이굽이 서려서 열심히 일해서 주야 밤낮 일해서 창에 큰 정치판에 가서 풍운 기회를 언제 얻어 3.15 큰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내가 큰 정치를 한다면 음지에 있는 풀 이꼴 음지에 있으면 햇빛을 제대로 못 보겠지? 힘들어하는 백성을 내가 다 살려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나 백성을 살려내려면 뭘 잘해야 되겠죠? 선정의 포부 좋은 정치를 하겠다. 누굴 위해? 애민정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와서요. 우리 활용소를 통해 시냇물, 활용소에 흐르는 시냇물을 통해 어때? 중의법이니까 두 번째 해석한 게 좀 더 적절하겠죠? 내가 정치를 정말 잘해서 우리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산에서 마지막 단락 가도록 하죠.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를 넘어서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에 올라갔더니 자 불정대에 올라갔어요. 썩은 달이 올라서 불정대 예를 들어서 불정대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여기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여기 앞에 불정대 앞에 요 앞에 뭐가 있대요? 천심이나 되는 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자 이렇게 절벽이 이렇게 있대요. 절벽 천심이 되게 길단 얘기야. 은하수 한 구비를 잘라서 자 은하수 줄치세요. 은하수 한 구비를 잘라서 실처럼 실처럼 풀어서 배는 천이야. 천처럼 걸어놨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은하수가 이렇게 됐겠죠. 그지? 은하수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은하수를 잘라서 실처럼 풀어서 배처럼 이렇게 걸어놨대. 이렇게 걸어놨대. 이렇게 걸어놨대. 여기 절벽에다 걸었대. 이게 뭐예요, 선생님? 거지같이? 이게 뭐냐면 폭포야, 폭포. 근데 12폭포라 그래. 12폭포. 이게 원래는 옆으로 보면 이렇게 12계단에서 이렇게 폭포가 막 쏟아지는 거래. 그래서 은하수 한 굽이 잘라서 실처럼 풀어 배처럼 걸었대. 그래서 여기 우리 필기한 거 은하수와 실과 배는 뭡니까? 이건 비유적이죠? 폭포를 비유한 거지. 폭포가 뭐 같다? 은하수 같다, 실 같다, 배 같다. 오케이? 도경. 그림책에서는 12구비로 반대. 그래서 12폭포지 내가 직접 와서 보니까 여러 개다. 즉 12개보다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폭포가 되게 길고 12폭포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이거지. 이덕선 이백이가 이태백이 이제 다시 있어서 살아와서 죽었어. 다시 살아나서 다시 나와 얘기한다면 여산 이태백은 중국 사람이니까 이태백이 즐기던 아까 중국의 여산이 여기보다는 아름답단 말 못할 거다. 그만큼 금강산이 더 아름답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바로 뭡니까? 여기까지가 금강산이었습니다. 와우. 길다. 그죠? 긴데 그래도 선생님이랑 앞에서부터 가볍게 이제는 뭐 보고 뭐 느끼고 이렇게 해서만 짧게 한 번만 다시 정리합시다. 항상 공부는 반복이니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 처음에 어디 있었죠? 전라도 창평에 있었죠? 임금께서 관찰사 800리 맡기셨어요. 강원도 감사합니다 하고 연추문 갔죠? 그 다음 거기서 이제 마패 받고 평구 흑슈 그 다음 또 어디 갔습니까? 평구 흑슈, 섬강, 치악 갔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 화자가 이제 소양강 갔죠? 가서 느낀 감정 두 개. 하나는 연군지정, 하나는 우국지정. 그 다음에 동주 가서 북간정에서 밤새웠죠? 거기서 뭐 봅니까? 삼각산 제일봉, 연군지정 느끼죠? 궁왕 대궐태 갔죠? 거기서 뭐 느껴요? 맥수지탄 느꼈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회양, 중국에 있는 회양과 이름이 똑같대. 거기서 내가 급장류처럼 정치를 잘하겠다. 선정의 포부, 애민정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월에 이제 금강산으로 들어가요. 가서 이제 만폭동 갔습니다. 만폭동에서 다양한 폭포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비유와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예찬했죠. 그 다음에 금강대 맨 위에 가서 학을 봤죠. 그죠? 그 다음에 전양사 진월대 올라가서 진짜 다양한 산봉우리들을 보고 산봉우리 중에서 망고대와 혈망봉을 통해 충신의 모습을 끌어왔죠. 개심대 올라가서 중양선 바라보며 12,000봉을 다 셀 것 같고 맑은 기운을 뽑아서 충신을 만들어 나라 위에 쓰고 싶다. 우국지정 괜찮니? 그 다음에 비로봉을 바라보며 오케이 참 높다 생각하면서 중국에 있는 동산 태산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높을까를 얘기하다 갑자기 공자를 떠올리며 공자는 어떻게
중국도 넓은데 이 넓은 세상을 좁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런 공자의 호연지기, 즉 그런 경지를 내가 따르고 싶지만 나는 못 따를 것 같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사자봉 앞에 있는 화룡소에 가서 내가 기회를 잘 얻어 큰 정치를 해서 우리 백성을 잘 뭐하겠다?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불정대 올라와서 뭐 봤죠? 12폭포, 은하수, 그 다음에 실, 배를 비유한 12폭포를 보며 폭포의 아름다움을 예찬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동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